자, 그러면 자, 전처리 부분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시고요. 자, 새로 시작하기 위해서 워크플로우를 엽니다. 그 첫 번째 예제는 파생 변수를 한번 실습해 보려고 합니다. 어, 그 함수 부분 있잖아요. 함수를 좀 우리가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빈 테이블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데 빈 테이블을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빈 테이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셋에 가면은 파생 변수 데이터를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복사를 해서 그 다음에 이 파생 변수 빈 테이블에 일단 복사를 한 것을 붙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생성이 되죠. 자, 이렇게 이 워크플로우 상에서 데이터, 엑셀에 있는 데이터를 카피해서 그대로 붙이는 형식의 파일을 우리가 빈 테이블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처리 중에서 파생 변수를 우리가 하나 만들어 보는데 이 지금 데이터 자체가 이 텍스트잖아요. 예, 텍스트를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파생 변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선택하고 스트링의 길이 어, 이 컬럼의 그 과일명의 어떤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길이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자 적용하게 되면 이 문자열의 어떤 길이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합칙인데 뭐 이건 또 한번 서브 스트링 한번 써볼까요? 서브 스트링. 그래서 문자열의 일부만 잘라 가지고 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브 스트링의 컬럼에 과일 컬럼을 하고 여기에서 앞에서 네 글자만 뭐 다섯 글자만 우리가 추출하고 싶다라고 하면 적용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그 데이터가 처리에 대해서 함수에 의해서 잘라져서 문자열 처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대문자를 표현하고 싶다. 과일의 이름 영문명인데 이 과일명을 함수해서 어디 있나요? some str length 있고 lower, upper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문자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upper면 그 다음에 컬럼을 과일로 주고 이거 잠시만요. 함수를 str to upper로 하고 그 다음에 컬럼을 과일로 지정해주고 닫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문자 대문자로 하고 적용. 그 다음에 뭐 로워로 하면 이렇게 로워로 고치면 소문자 자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함수를 이용해서 문자열 같은 경우 또는 숫자도 이 함수를 이용해서 얼마든지 파생시켜서 변수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함수들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파생 변수는 이제 확실히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필터링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시고 SAT 데이터를 좀 가져오겠습니다. SAT 예측에서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자, 여기에서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근데 이 여학생 중에서
여학생이면서 수학이 80점 이상인 학생을 한번 우리가 필터링 해보겠다. 그러니까 이 성별에서 여학생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80점 이상인 학생, 그 행만, 이 조건에 맞는 행만 가져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전처리에 필터링을 선택을 하시고, 이 필터링을 연결을 하고 이제 조건을 추가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성별에서 여학생이고, 그죠? 그 다음에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90점 90점 이상인 경우, 이상이니까 여기에 크거나 같은 거죠. 80점 이상인 경우.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의 성별은 여성이고, 그 다음에 수학 점수가 전부 80점 이상인 데이터만 추출되게 됩니다. 그 데이터의 건수가 36건이라는 거죠. 이렇게 필터링을 하였습니다. 쉽죠? 예. 자, 이것은 또 SQL로 여러분들이 직접 쿼리를 만들어서 이 필터링 기능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듣고 있기 때문에 이 필터링은 또 웨어절, SQL의 웨어절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 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SQL이라는 코딩을 하지 않고 이렇게 구현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이렇게 구현을 한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샘플링이에요. 샘플링. 그 다음에 이제 샘플링을 하는데 어, 한번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자, 인종별로 두 개의 데이터를 샘플링 해보자라는 겁니다. 샘플링. 자, 그러면 이 데이터가 지금 498개인데, 자, 한번 볼까요? 이 데이터에서 요약을 보면 이 인종이 다섯 인종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인종 수가 다 5인데, 인종별로 두 개의 데이터만 샘플링으로 데이터를 가져와 보자. 그래서 샘플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링을 하는데 떤 기준으로 하느냐? 자, 그러면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샘플링 할 거냐 했을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컬럼으로 샘플링을 하겠다 했을 때 복원 추출이냐 비복원 추출이냐 했을 때 이 복원 추출로 하겠다는 겁니다. 비복원 추출로 하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율로 할 거냐 개수로 할 거냐 했을 때는 우리는 개수로 해보겠다. 그래서 자, 이 각각 두 개의 샘플을 랜덤으로 찾아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용을 하게 되면 자, 10건이 나오죠. 그러니까 각 인종별로 두 건의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준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3건으로 적용을 하면 당연히 이렇게 15건이 되겠죠. 그래서 이건 층화 샘플링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고 하게 되면 전체에서 샘플링을 하게 됩니다. 전체에서 랜덤 샘플링을 해서 10개만 하겠다라고 하면, 자, 여기에는 인종에 고르지 않죠. B그룹은 3개, 그죠? A그룹은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C그룹이 3개.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 인종별로 고르게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층화 샘플링을 한다. 특정 컬럼의 값에서 고르게 나오도록 우리가 컬럼을 선택하고 샘플링의 수치를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하게 되면 3개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 컬럼의 이것을 기준으로 각 3개씩 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추출해 주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이제 결측치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측치라는 것은 이 데이터가 없다는 거죠. 없는 데이터를
우리가 한 처리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결측치 처리는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파일을 가져오고 이 다른 데이터, 이 타이타닉 데이터, 타이타닉 영화 아시나요? 예, 그 타이타닉입니다. 이거 나중에 우리가 실습할 거라서 미리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냥 이 결측치 처리를 어떻게 한다라는 관점에서만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 데이터를 한번 요약해서 보겠습니다. 예, 이 데이터를 이렇게 요약해서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 결측치 비율이 나옵니다. 이게 이 결측치 비율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결측치가 지금 보면 지금 age라는 컬럼의 결측치가 한 20%, 177건의 데이터에서 이 연령 정보가 없어요. 나이 정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케빈의 데이터가 지금 687개, 77.1%가 지금 비어 있습니다. 이 컬럼의 데이터가. 예,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리고 여기는 embarked라는 컬럼에는 두 건의 데이터가 이제 비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제 이 결측치가 지금 확인이 됐어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결측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그러면 결측치를 한번 결측치를 확인했고요. 이제 결측치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데이터 파일에서 결측치 전처리 노드를 선택을 하시고, 자, 지금 여기에 보시면 결측치 노드에서 이미 이 결측치가 존재하는 컬럼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요약에서 보았던 세 개의 컬럼에서 결측치가 발생되었는데, 이 결측치에서 바로 이걸 찾아줍니다. 그러면은 이 age 컬럼의 결측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처리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우리가 설명했던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방식이 있는데, 이 결측치 방식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의 행값을 이용하겠다. 이 age 컬럼의 경우는. 그 다음에 이제 케빈의 경우는 이거는 그냥 삭제를 해주겠다. 예, 너무 결측치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것은 컬럼 자체를 삭제하겠다라는 거죠. 컬럼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여기 보시면 여기 보면은 케빈이라는 컬럼이 지금 존재하는데, 이 컬럼은 우리 분석에 필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 분석에 크게 유용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자, 엠박트의 두 건에 대해서는 그냥 로우를 삭제하겠다. 예, 로우를 삭제하겠다. 그러면 현재 891건인데 889건이 되겠죠. 두 건이 줄어서. 그 다음에 컬럼의 개수는 또 하나가 줄 것이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줄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케빈이라는 컬럼이 사라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에서 결측치 처리를 한 다음에 이것을 자료 요약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이 데이터의 결측치 자료 요약을 가보면 이 결측치 정보가 없다는 것을, 결측치 데이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없죠, 결측치가. 예, 이런 식으로 결측치를 처리한다. 그 다음에 이제 이상치를 한번 처리해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 중에서 좀, 좀 이상한 데이터, 뭔가 범위를 벗어난 데이터를 좀 제거해 주고 싶다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상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자, 이상치를 클릭을 하시고 데이터 파일과 이렇게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데이터에서 특정 컬럼의 이상한 데이터를 우리가 찾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요금에 대해서 요금 정보를 보면 이렇게 요금이 너무 막 들쑥날쑥한데, 이 요금 정보
특정 요금 범위에 대한 데이터만 우리가 좀 가져오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범위를 정해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예, 적용. 예, 쉽죠? 네. 그래서 원래는 자 보세요. 자, 원래 데이터가 891건인데 우리가 이상치 처리를 하고 나서 887건이 됐습니다. 즉, 이 요금이라는 컬럼, fair라는 칼럼에서 우리가 이상치를 제거해 주기 위해서 범위를 정해 줬어요. 이렇게. 예, 이렇게 정해 줘도 되고 어, 뭐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됐죠? 그다음 중요한 거 이제 데이터 병합을 좀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병합 이렇게 하나씩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들을 때는 다 이렇게 하는구나 이해가 되셔도 막상 본인이 하시려면 또 잘 안 돼요 이게. 자, 두 개의 데이터를 한 병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를 우리가 빈 테이블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빈 테이블을 이렇게 만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넣어야겠죠. 자,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데이터 병합이라는 엑셀에서 자, 이거의 데이터를 이름, 키, 나이, 주소 데이터를 여기에 첫 번째 빈 테이블에 복사를 합니다. 그러면 A부터 E까지 데이터가 있고요. 두 번째 빈 테이블에는 자, F부터 J까지의 데이터를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A부터 E, F부터 J까지 이게 됩니다. 그럼 두 개의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병합을 하는 거예요. 병합. 그래서 데이터를 병합을 한다. 이렇게 병합을 한다. 근데 이것을 행 단위로 병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컬럼으로 병합할 수도 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병합을 하겠다. 그래서 컬럼으로 확장할 것이냐, 아니면 로우를 확장할 것이냐 했을 때 우리는 첫 번째는 로우로 확장해 보자.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 A부터 E까지,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셋 F부터 J까지를 확장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적용하게 되면 자, 데이터셋 1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셋 2를 합쳐서 결과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를 결과를 다운로드 받아보면 자, 두 개의 데이터가 결합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 윈도우가 지금 영문 버전이라 한글이 깨져 나오네요. 지금 아마 여러분들 컴퓨터에는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컬럼으로 확장하게 되면 이제 컬럼이 붙어 가지고 이렇게 컬럼이 늘겠죠. 네. 그래서 컬럼이 옆으로 확장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데이터 병합은 말 그대로 데이터를 그냥 누적해서 행으로 병합을 할 거냐, 열로 병합할 거냐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예제가 되겠습니다. 예, 됐죠? 자, 그럼 이걸 이제 전처리. 자, 저장하고 조인 이제 마지막 실습인데 조인 실습을 하나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장하고 나가고요. 자, 조인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조인이라는 것은 이 병합하고 좀 다르다 했습니다. 그죠? 예, 그 병합은 단순히 그냥 데이터를
행과 열로 합치는 거고, 이 조인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열을 기준으로 우리가 어, 병합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하나 가지고 오겠습니다. 빈 테이블을 또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빈 테이블에 이제 데이터 조인 데이터를 가져오고요. 그래서 A라는 ABC 데이터가 있고, 어,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됐죠. 두 번째 테이블은 자, ABD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ABD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기준으로 조인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여기는 ABC, ABD. 그래서 자, 여기 전처리에서 자, 데이터 조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 이름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겠다. 이렇게. 그래서 자, 이너 조인이라고 하면 뭐라고요? 잠시만요. 자, 이너 조인의 경우는 이 조인의 경우는 어떤 연결 조인 키가 있어야 되는데 이 데이터셋에서 어떤 컬럼을 기준으로 조인을 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기준값을 우리가 이름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이름 기준값을 클릭을 해주고 이 이름 값을 기준으로 AB 이 같으면 조인을 해라, 연결을 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면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예, 그죠? A하고 B하고 같죠? 이전의 데이터가 그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 조인의 경우에 이너 조인 말고 아우터 조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우터 조인을 그래서 이 데이터와 이 데이터를 조인하는데 이제는 레프트 아우터 조인을 하고 왼쪽 값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준값을 이름으로 하고 적용하면 ABC는 다 보이겠죠? 근데 C에 해당하는 성별은 없으니까 비워둡니다. 이게 이제 left out join이고 그 다음에 또 조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빈 테이블을 또 가져오고 이렇게 가져와서 이제 right outer join 오른쪽 값은 다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런 오른쪽 값을 기준으로 이제 조인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클릭 그 다음에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 값이 기준이 돼서 A, B, D가 기준이 돼 가지고 D에는 또 키 정보가 없잖아요. 키 정보.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그다음 이제 풀 아우터 조인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풀 아우터 조인. 그래서 데이터 조인을 하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인 근데 필수입니다. 두 개 이상의 테이블에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처리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뭐 양쪽 테이블 다 가져오는 거죠. ABC, ABD, ABCD가 나오고 어쨌든 이 이름을 기준으로 조인을 하되 있으면 보여주고 없으면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조인 하게 되면 ABCD는 다 나오고 그죠? 없으면 없는 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차이점을 이해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처리하는 거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개념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샘플 데이터를 가지고 이 기능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앞으로 데이터를 가공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영상으로 데모를 보여드렸고 수업 시간에 또 질의응답 또 부족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두 번 또 설명을 더 드리고 또 질문이 있으면 그 수업 시간에 또 우리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